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영주의 국힘 입당으로 영등포 구민들은 물론 민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요. 김영주는 국힘 입당의 변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내일 3월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한 위원장은 저에게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진영 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10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이에 대해 한동훈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이나 같은 상식적인 분들이 저희 당으로 모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진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아첨해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해서, 일종의 거래죠.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해서 통진당 세력이, 경기동부 세력이, 그 후신이 진보당 관련 세력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안위를 보장받는 이런 구도 아닙니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분이 시작됐지요. 김기남 국힘 영등포갑 예비후보는 민주당에서조차 존재감이 없는 의정활동으로 컷오프시킨 김 의원을 모셔다가 국민의힘 영등포갑 후보로 출전시키는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경선에 대한 명분은 물론 어떠한 실리도 얻을 수 없는 결정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저도 국민의힘 탈당은 물론 김 의원 낙선 운동에 일조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후보에게 전략공천이라는 수를 쓴다면 한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김영주 의원께서 아마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매우 이제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평가 기준 중에 소위 5대 비리, 그러니까 뭐 채용 비리, 또 뭐 음주운전, 성비위, 뭐 이런 5가지에 해당이 될 경우는 50점 감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이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상대평가 항목이 아니고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아마도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소수점 이하 점수로 순위가 막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채용 비리 소명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소명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됐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좀 그 점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뭐 탈당까지 해서 그러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 말 한마디로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해 강조하던 한동훈이 결국 본인 스스로 민주당이 설정한 5대 비리 중 하나인 채용 비리에 해명을 못해 0점을 받은 의원을 고스란히 모셔간 것이고, 또 이로 인해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것이니 그야말로 민주당 폭탄을 껴안고 국힘 본진으로 냅다 달리는 한동훈이다 이겁니다. 황교익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영주는 채용비리 연루되어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영주의 채용비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공표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은 좋겠습니다. 채용 청탁을 해도 되니까 말이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용한 공천이라며 민주당을 마구마구 비판했던 한동훈에게 이제 진짜 공천의 태풍이 몰아칠 듯 보이지요. 시민언론민들 내 김호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 공천 반발은
삭발과 시위, 자살과 분신 시도, 각종 비리 폭로까지 클래스가 다르다. 조용한 공천, 무음 공천은커녕 시민 언론민들 내 김성진 기자가 27일까지 국힘 공천 결정 지역구 190곳을 전수조사해보니 최소 29곳에서의 이의제기 및 재심 청구, 고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사면복권, 유죄 판결, 검찰 수사 이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더 늘었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도 끝났으니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이다. 몸에 시너를 뿌리고 실제 불까지 붙였는데도 언론들은 분신소동, 일부 소란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으로 뭉갠다.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 방파제인 입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선수로 뛴다. 의도적으로 콕피를 휘두르느냐, 그냥 셀러리맨 필경사로서 아무 생각 없이 자판을 두드리냐 하는 구분은 전혀 중요치 않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공천 불만에 분신을 시도한 후보가 나왔고 또 그런 후보에게 다른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말라는 한동훈의 발언이 나왔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수돗물을 퍼마시며 윤석열 정권의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영선은 컷오프되고 김연아 역시 자신의 공천 취소에 항의하며 태영호와 정우택을 겨냥했으니 국힘 내부의 분열이 이제 시작일 듯 싶지요. 자, 이런 한동훈에게 조국혁신당 출범에 대해 묻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름이 조국혁신당인데 조국이 대표한다면 좀 우습잖아요.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자, 조국자만 들어가면 깐죽은 자동으로 멈추는 걸까요?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조국은 공포 그 자체가 될 조국혁신당 창당과 조국 대표의 수락 연설이 있었지요. 최경영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민주당에게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국힘 편향적 언론사들이 사안 자체에 대한 언급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네요. 무엇이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힘인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선거는 정책, 정당, 인물, 이슈 바람 네 가지로 작동하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의 진영화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상당 부분 정당의 이름을 보고 투표하게 되지요. 정책, 인물 등을 검증할 이유도 공간도 없습니다. 안습이지요. 그러니까 좀 지겹게 느껴지는 것. 이른바 중도층 스윙 보터들에겐. 그래서 여기에 이슈,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의 양상을 보면 이슈는 티올백이었고 개혁신당이었고 의대 증원이었고 민주당 내 갈등이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들어왔네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 눈 감고 있는 한국 검찰이나 한국 언론이 불과 2-3년 전 보여준 광기. 한국의 역사에서 이런 정도의 비윤리적 사건으로 이런 정도로 사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잔인하게 일가를 몰살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 애미가 안 되면 애비를, 애비로도 안 되면 아들을, 아들로도 안 되면 딸을 마침내 물어뜯어 놓은 사법적 정의가 있었는가. 그 정의로 한동훈과 김건희와 윤석열의 지난 행위들을 윤리적으로 재단한다면 한국의 언론과 검찰은 어느 정도의 이빨로 얼마나 강하게 물어뜯어야 하지? 가늠이 안 되지요.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전체 민주진영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이슈가 바람이 없는 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진영화된 투표에서는 보수색이 강한 인구 및 세대 구성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민주진영이 승리를 거뒀을 때는 모두 다 투표율이 높았을 때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유도할 이슈, 바람을 제공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나 보수신문사들이 순간 경직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 그러나 바람이 불면 불수록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올 것이고 투표장에 나오면 그때 나오는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찍을지 민주진영을 찍을지는 자명해 보이지요. 그 선순환의 바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언론이 잘 말하려 하지 않는 생각의 틀, 프레임에 주목하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잠 못 이룰 강철 폭풍, 조국 대표의 명연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당면 목표는 분명합니다.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 회복입니다. 검찰 독재를 끝낸 후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깨트리는 쇄링선이 되겠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 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근래 이번 선거가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진보 세력이 압승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비관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가 이제 바람이 됩시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심판의 태풍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 심판과 조기 정식의 불길을 일으킵시다. 불은 가장 뜨거울 때 파란색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립시다. 저부터 파란불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 조국은 조국혁신당의 대표로 국민들과 함께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맨 앞에 서서 맨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만 잘 되는 선거는 안 됩니다. 전국에서 1대1 심판 구도를 만들어내고 검찰 독재 심판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각종 이간질과 갈라치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주변 모든 분들이 4월 10일 투표장에 나가도록 권유하고 설득합시다. 우리 오늘은 창당대회를 마치고 헤어지지만 전국 각지에서 바람이 되고 불씨가 됩시다.
4월 10일 총선까지 신발끈을 더 조매고 더 뜁시다. 손에 손을 잡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넙시다. (4월 10일) 국민 여러분께 승리를 보고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달려갑시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